네, 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강한 장을 최근 들어서 본 적이 없었는데요. 예, 오늘은 현대차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대차 계열사들 수익률 한번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관심 종목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 오토에버, 그리고 현대위아가 상한가가 같죠. 그리고 글로비스, 현대로템 등이 있고요. 지금 수익률 순위를 보면은 이제 현대위아가 오늘 현대차 계열사 중에서는 1위,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정도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각 계열사가 현대차 계열사 간의 제가 관계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현대차 앞으로도 이제 현대차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계열사의 전반적인 계열사의 전반적인 이제 정리를 같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계열사라고 하면 현대차는 완성차가 되겠죠. 완성차 회사가 되겠고요. 이제 모비스 그리고 현대위아가 현대차의 부품을 책임지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이번에 현대 M&S 등을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그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잘 아실 거고요. 현대 로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현대 로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로템은 앞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수소 연료 전지에 관해서는 수소 산업 쪽으로는 현대로템이 좀 책임을 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요. 현대로템이 수소 연료에 대한 공장을 기존 사업을 수소 관련 사업으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기사가 났었죠. 그러면서 현대로템도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현대로템은 수소 연료 쪽으로 관련을 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작년도 하반기에 취임을 하면서 회장직을 취임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2025년까지의 현대차 그룹의 전략, 첫 번째 이제 전기차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자율주행, 수소 연료 전지 모두 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탄탄하게 들어가져 있는데요. 더 이상 이제 현대차는 기존 내연차에서 벗어나서 미래 사업으로 모든 계열사가 이제 맞춰지고 있다. 모두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그쪽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계열사가 전기차와 수소 그리고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에 모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어떤 현대차 계열 종목에 투자를 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현대차 계열사 종목도 지금 모두 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핫한 2021 연초로 시작하면서 가장 핫한 부분이 전기차였죠. 전기차에 대한 기대, 전기차에 대한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우리 모든 전략 중에서 네 가지의 큰 전략 중에서 전기차가 가장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현대모비스 그리고 글로비스 그리고 정의전 회장이 공동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은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차와 접목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가장 미래의 전도 유망한 사업 중인 하나인 로보틱스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새로운 시장에 선점을 하겠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선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계열사의 초점 포커스를 그쪽에 맞춘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테슬라와 가장 발맞춰서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다행히도 국내 기업인 이제 현대차 계열인데요. 현대차 계열은 부품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그 자율주행 관련 그리고 전지 사업까지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지금 협업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2021년도 스타트를 아주 좀 화끈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한번 각각 좀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6가지 정도 회사를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이 이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가 사실 이제 9년 9개월 만에 상한가를 쳤다고 할 정도로 현대위아의 그 장 초반의 기세가 엄청났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주목할 부분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마지막 거래일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지만 그만큼 또 강하게 오늘 빠져나간 물량이 보이죠. 예, 이 부분인데요. 예. 오늘 거래량이 거의 폭발하면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매도를 치면서 그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현대위아에 대한 그 접근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대위아, 하지만 현대위아란 그룹, 현대위아란 종목 자체가 워낙에 현대차를 지지하는 가장 좀 핵심적인 부품 사업을 도맡고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대위아는 뭐 당연히 현대 계열사에서 초정밀 생산 공정을 가장 혁신적으로 한다. 당연히 좋은 얘기고요. 어떤 사업들이 지금 현대차에서 어떤 부품들을 현대위아에서 생산을 하고 현대모비스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각각의 계열사 간에 담당하는 부분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현대위아는 엔진, 모듈 등을 중심으로 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친환경 부품 쪽에서도 이제 발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듈, 엔진 등 자동차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한다. 현대위아가 현대차의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조금 더 폭넓은데요. 자동차의 모듈 제조 제품군으로 들어가 보면 제품군으로 들어가 보면 현대위아랑은 조금 더 폭넓게 되어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한 것, 제품군의 그 전동화 관련된 사업, 그리고 제동 조향 램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거기서 핵심 부품인 모티어 모듈 등은 현대위아에서 담당을 한다라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맺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우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현대차에 대해서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유망할 것이냐라는 이제 좀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작년 2020년도 현대 계열사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차에 어느 시점이었었냐면 이제 한 여름쯤이었어요. 한 7, 8월경, 한 8월경부터 현대차가 지금까지 좀 숨죽여왔던 부분을 그 폭발해서 튀어 올랐죠. 현대차로 시작된 이제 현대차 계열사의 이제 주가의 반등인데요. 한 8월경부터 시작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8월경에 일단 18, 17만 원대까지 점프를 했고요. 그 상황에서 현대차는 거의 제 얼굴이 계속 좀 걸리적거리는데 예. 현대차는 거의 12월까지도 17만원, 18만원 선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지금 매물대가 이제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7만원, 18만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요. 현대차는 그래도 꾸준히 이제 현대차,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현대차가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거기서 정의선 회장의 취임과 더불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움직였던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전기차 섹터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지배구조상에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이제 지분 관계들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사실은 첫 번째로 계열사 중에 치고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현대는 10월경 최고점을 찍고요. 22만 원대까지 찍고 그 후로는 이제 뭐 19만 원대에서 이제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대글로비스는 이번에 전기차에 대한 그 탄력, 그 동력은 조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그래서 3%대로 더 이상 뭐 이제 계열사가 이제 워낙에 오늘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현대글로비스도 일정 부분은 한몫하려고 했지만 사실 좀 힘이 많이 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첫 번째 현대차가 시작해서 작년에 현대글로비스로 한 번 더 현대차 계열이 관심을 확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던 게 연말에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 역시 현대오토에버는 거래량이 매우 작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라기보다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나 기관들의 물량들이 좀 많았을 것 같고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이제 12월 한 중순경부터 해서 현대오토에버의 상승세. 사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현대오토에버 크게 한번 올라갔던 거는 인수합병 부분이 통합 부분인데요. 계열사 간 통합, 현대오토에버로의 현대오토롱 그리고 현대 M&S 이제 장외 주식인데요. 그 종목들이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에 현대오토에버가 한번 크게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역시 지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주춤하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인기가 좀 많은 것은 제가 이제 한 2, 3주 전에도 한번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현대오토에버는 당일 일일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에요. 일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12월 15일경 불과 그냥 보름 전만 해도 25% 당일에 일일 한 25%까지 상승한 적이 있는데 이때가 아마 인수합병이 있었던 뉴스가 나왔던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위아를 한번 볼게요. 현대위아가 지금까지 현대 계열사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7, 8월부터 시작된 현대차 계열사가 한 번씩들은 다 급등을 했는데 거의 지금 뭐 한 4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겨우 뭐 한 5만 원대 한 번 터치하면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현대위아가 많이 소외됐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이제 현대위아가 지난 12월 30일 날 한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그날 이제 14%까지 상승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또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와 함께 개인들의 매수세가 힘입어서 거래량이 거의 폭발을 하면서 상한가 사실 현대위아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대위아가 이제 뭐 거래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지금은 다소 좀 진짜 너무 좀 갑작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의 사실 현대위아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약간 이제 약간의 찌라시라고 할까요? 이제 현대위아가 또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제 기업 간, 특히 대기업 간의 삼성, LG, SK,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전기차, 그 2차 전지 관련된 협업들이 워낙에 많이 이루어지고 서로 그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위아가 또 아직은 또 공개되지 않은 또 어떤 정보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현대위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빠른 정보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 현대오토에버가 한번 크게 상승을 했던 건 인수합병, 계열사 간 인수합병이 있었고 현대위아는 계열사 간 인수합병 그쪽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부품이다 보니까 모비스랑 현대위아랑 이제 관계가 될 텐데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 다른 회사라든지 어떤 다른 쪽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명히 또 이벤트가 이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위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사실 오늘 분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분봉으로 봤을 때는 장 초반까지는 현대차 계열의 그 상승률, 평균 상승률을 이어가지 못했었다가 장 막판에 현대 로템도 뭐 한 거의 2시 넘어서부터 지금 거의 2시 넘어서부터 마지막까지 한 1시간 반여 동안 거의 뭐 15% 올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 로템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대 로템은 현대차에서 지금 모든 분야가 모비스, 위아, 뭐 오토에버, 자율주행 여러 가지 이제 다 각각의 다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로템이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이 현대 로템은 일단은 방산 산업을 하는 계열사인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추가로 이제 수소 산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수소 산업을 담당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전기차와 수소 전지까지 수소 연료까지 만약에 그쪽이 또 시너지가 발생한다. 그쪽에 또 이슈가 된다면은 현대차의 수소는 현대 로템이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로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금은 2차 전지, 전기차의 지금은 그 순환매 섹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또다시 또 수소차, 친환경차에서 수소차에 대한 다시 또 그 순번이 돌아왔을 때는 현대 로템이 지금의 현대 위아 같은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최근 10월, 11월경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관심은 이어졌지만 최근에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전에도 한번 12월에도 있었고 꾸준히 외국인들의 지분율 약간씩은 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로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좀 잠잠했던 현대위아가 오늘 치솟는 것처럼 현대로템 유망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 계열사 모두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계열사 간의 수익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럴 때는 전반적으로 다 종목을 선택을 하셔도 좋겠지만 이제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현대차를 시작해서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그 다음 시즌이 현대 모비스는 사실 조금 세게는 못 갔고요. 그 다음 현대 오늘 위아 로템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열사 간의 순환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 흐름에 맞춰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그래도 나는 현대 계열사는 다 너무 좋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그 대안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펀드로 현대차 그리고 전기차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 펀드로 이런 모든 종목들을 다 이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펀드를 하나 좀 제가 셀렉을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